우리가 베푸는 삶이 항상 미덕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너그러움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진정한 너그러움의 법칙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린 어릴 때부터 너그러움이 좋은 거라고 배우죠.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베품이 과연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올까요? 만약에 그 착한 마음이 오히려 내 성장을 딱 가로막는 덫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엄격함과 너그러움, 둘 중에 뭘 먼저 길러야 하는가? 이건 그냥 언제 베풀어야 하냐 이런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성장이 뭔지, 그 본질을 꿰뚫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진짜 너그러움은 넘쳐 흐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잔이 텅 비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잔을 채워주겠어요? 그쵸? 자,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그릇이 다 채워지기도 전에 섣불리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우리는 너그러움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함정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실력이 한 30% 정도? 그 수준에 딱 도달했을 때 말이에요. 이 30%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베품은 순수한 마음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를 들어서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아직은 좀 미성숙한 자아의 욕구일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 길은 30%라는 얕은 지식으로 막 베풀기 시작해요. 잠깐은 칭찬받고 기분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에너지는 다 떨어지고 성장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근데 오른쪽, 이 지혜로운 길을 보세요. 그 30%를 남한테 쓰는 게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씨앗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그 결과는 완전한 완성에 이르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정체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지혜로운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30% 70 법칙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30%의 함정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5단계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첫째, 일단 내 기술이든 지식이든 30%의 기반을 다져요.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이 30%를 남한테 베푸는 게 아니고요. 그중 일부를 더 배우기 위한 수업료처럼 쓰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통해서 70%까지 쫙 성장하고 또다시 그 70%의 일부를 재투자해서 마침내 100% 완성에 이루는 거죠. 어때요? 선순환 구조가 딱 보이죠? 이 비율 꼭 기억하세요. 내 자원의 70%는 내실을 다지는 데 쓰고 나머지 30%만 더 큰 세상을 배우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황금 비율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돈과 시간을 쓰는 건 절대 기부나 베품이 아니에요. 미래에 훨씬 더 크게 될 나를 만들기 위한 가장 똑똑한 투자인 거죠. 내가 누굴 돕는다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 지불하는 수업료다. 이렇게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럼 이 투자로 뭘 얻느냐? 목적은 명확해요. 새로운 환경에 가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나만의 단단한 질량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 30-70 법칙이라는 지도를 따라서 정말 꾸준히 걷다 보면요. 마침내 우리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전한 숙달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지를 흔히 내공이 쌓였다고 말하죠. 이건 그냥 기술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밖에서 에너지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 돌아가는 발전기처럼요. 내공이 가득 찬 상태. 그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비유하자면 저 밤하늘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과 같아요.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성장 과정이랑 정말 놀랍도록 똑같아요. 처음 1단계 별은 빛이 없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주변의 물질들을 막 빨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30%를 향해 나아가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충분한 질량이 모여서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 내부에서 핵융합이 펑 일어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공이 완성된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된 사람의 배품은 더 이상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거래가 아니게 됩니다. 그건 이제 발산이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밝히는 태양빛 같은 거죠. 네,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을 밝히는 태양빛처럼요. 마치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지혜와 너그러움은 결코 고갈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근원이 내 안에 있는 내공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 차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왼쪽 좀 보세요. 완성 전에 베푸는 건 금방 바닥이 보이면 얕은 그릇 같아요. 하지만 오른쪽은요. 완성한 후에 베푸는 건 스스로를 채우면서 무한히 흘러가는 강물과 같죠.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냉정하게 아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진짜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묵묵히 질량을 모아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마침내 세상을 향해 나의 빛을 발산해야 할 때인가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